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1월 17일 금요일, 오늘이 핫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6년여 만에 이루어진 나흘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책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찾은 시 주석의 방미의 최대 성과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갈등으로 치닫던 미중 관계의 안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인들과의 만찬과 APEC 최고 경영자 서밋 연설을 통해 경제 외교에도 공을 들인 시 주석은 1년 만에 중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멕시코와 페루, 피지 등 각국의 정상들과의 전방위 외교도 펼쳤습니다. 한인사회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 로버트 케네디 2세 무소속 후보, 조 맨신 상원 의원 등의 제3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바람을 일으킬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호건 전 주지사는 노 라벨 그룹의 공동 의장으로 무소속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고, 로버트 케네디 2세는 민주당에서 무소속으로 바꾼 후에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으며, 민주당 조 맨신 상원 의원까지 중도 후보로 대선 출마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 아마존에서도 현대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존은 어제 내년부터 자사 사이트를 통해 자동차를 판매한다며 이를 위해 현대차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그동안 이용객들이 차량을 조사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 디지털 전시관을 마련했지만 사이트를 통한 직접 구매는 되지 않았습니다. 앤디 제시 아마존 최고 경영자는 현대차와의 파트너십 덕분에 고객들이 온라인에서 차량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품이었다면 10억 3천만 달러로 추산되는 명품 브랜드의 위조 상품들이 뉴욕의 한 창고에서 압수됐습니다.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은 어제 미 국토안보부 수사국과 뉴욕 경찰이 합동 수사를 통해 뉴욕 맨하탄의 한 창고에서 위조 상품 21만 9천 점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껏 미국의 각종 위조 상품 관련 사건 중에서도 최대 규모의 압수품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위조 상품 압수와 함께 2명의 용의자를 체포해 위조 상품 판매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성명을 통해 경찰과 연방 정부는 위조 상품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기업과 소비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위조 상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인이 뉴욕 경찰국으로부터 감사표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범죄율을 낮추는 데 기여한 공로로 인정을 받은 건데요. 이 외식 프랜차이즈 그룹 제너시스 BBQ는 윤홍근 회장이 한인타운의 발전과 치안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뉴욕 경찰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감사패에는 BBQ가 뉴욕 경찰과 협력해 맨하튼 32번가와 인근 한인타운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감사를 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맨하튼 32번가는 한인타운으로 BBQ K타운점 매장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수년 전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불황이 겹치면서 길거리의 치안이 악화했으며 식당 등 매장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BBQ는 매장 치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의 노고에 보답하는 의미로 미국 26개 주 BBQ 전 매장에 특별 할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경찰이 BBQ에서 식사를 하면 음식 가격의 15%를 할인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 결과 경찰들의 매장 방문이 증가했고 자연스럽게 지역 범죄 발생률도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주변 한인 상권 매출이 오르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뒤따랐습니다. 이후 BBQ는 소방관들에게도 할인 혜택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군인 등 다른 제보 공무원들에게도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타벅스 직원들이 최대 규모 연말 행사인 레드컵데이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스타벅스 노조 소속 직원들은 어제 파업을 선언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은 스타벅스가 고객들에게 커피 구매 시 무료로 붉은색의 디자인이 된 재사용 가능한 한 테마컵을 제공하는 레드컵데이 행사 날이었습니다. 미 전역의 360개 매장에 9,000명 이상이 가입된 스타벅스 노조는 레드컵데이 행사를 가리켜 직원들에게 가장 악명 높을 정도로 힘들고 인원이 부족한 날 중에 하나라고 성토했습니다. 애틀랜타에서는 애틀랜타의 앤슬리 몰 스타벅스의 직원들이 오전에 3시간 동안 파업에 동참했으며 존스보로 레스토랑점에서도 오전에 3시간 동안 짧은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유명 틱톡 인플루언서가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 오사마 빈 라덴의 지난 편지를 읽어보라고 선동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1,2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틱톡 인플루언서인 리넷 에드킨스는
과거 알카에다의 수장인 오사마 빈 라덴이 남긴 것으로 알려진 미국에 보내는 편지를 읽어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편지를 읽고 내 삶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나의 삶과 내 나라를 이전과 똑같이 바라보지 못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드킨스가 일독을 권유한 빈라덴의 편지에는 이스라엘 건국을 지워야 할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며 또한 반유대주의적 사상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유대인들이 미국의 정책, 언론, 경제를 통제하고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같은 빈라덴의 편지는 최근 이팔 전쟁의 격화 이후 미국 내 젊은이들 사이에서 부는 반유대주의 기류와 맞물려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한국 검찰이 삼성그룹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회장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합병은 관계법과 절차를 모두 준수해서 이루어졌고 회사와 주주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회장 등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 안정적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8월에 기소됐습니다. 재판부가 쟁점이 많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1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 500여 마리의 사체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시각 17일 천안시와 유기동물구호법인 동물과의 아름다운 이야기에 따르면 전날 동남구 복명동 행정복지센터에 악취가 심하게 나는 아파트가 있고 집주인이 동물 저장 강박증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시와 동물구호법인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집 내부에서 7.5톤에 달하는 고양이 500여 마리의 사체와 살아있는 고양이 28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냉장고와 가방 등 소지품에도 고양이 사체가 채워져 있었고 신문에 쌓여 부패한 채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은 60대 여성 A씨는 4년 전부터 길고양이를 구조한 뒤 집에서 길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현재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천안시 관계자는 평소 악취로 인해 민원이 자주 발생했지만 직원들이 방문하려 해도 상담을 거부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폐기물 수거와 특수 청소 등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동물과의 아름다운 이야기 이경미 대표는 고양이가 무분별하게 번식하도록 방치한 결과 수백 마리의 새끼 고양이 사체가 생긴 것이라며 이 발견된 사체는 화장터로 보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1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